황소장TV입니다. 1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종합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넘어섰고 요동치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투자 원칙과 기준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딜 것 같지만 원칙에 충실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를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줄기차게 매도하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기관들은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저가 42,500원을 찍던 작년 3월 23일부터 순매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1억 3,484만 주를 매도해 온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표 기업의 주식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운용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운용사로 표현되는 기관은 나름대로 개인의 환매를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개인의 펀드 환매 요구가 많은지 대표적 운용사 대표가 유튜브에까지 나와 ETF에 투자하라고 선전에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 있을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00여 운용사 가운데 상위 10위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보유 수량입니다. 운용사 내 비중을 보더라도 신용자산 운용이 14.6% 수준이고 5,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삼성자산운용의 경우도 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300여 개의 운용사들은 삼성전자 보유 물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 운용사들이 작년 9월 이후에도 지속 매도했으니 그 보유 물량은 더욱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지혜로운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10% 정도는 깔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 자산을 운용한다면서도 시총의 25% 이상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5%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언컨대 위의 표에서 보면 신용자산 운용이 운용사 내 비중이 14.65%나 되는 것을 볼 때 단연코 실적이 제일 좋은 운용사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혹시 이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십시오. 그러면 현재 운용사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주식 수가 59억 6,900만 주가 됩니다. 그 중에 장기성 주식이 92%에 이릅니다. 단기성 유통 주식은 약 8%에 불과합니다. 현재 4억 8천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이 단기성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약 현재 8천만 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좋게 잡아서 한 1억 주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은 그동안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 와서 약 3억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고맙게도 기관과 단기성 외국인 투자가가 삼성전자를 정말 속된 말로 털 만큼 털었습니다. 이제 300여 개 운용사들이 펀드 환매를 위해서도 다른 종목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1억 8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팔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작년 3월 23일부터 해온 것과 같이 주구장창 매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지 후반부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제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된 것입니다. 공매도의 공격 대상은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유동 물량이 풍부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오를 일만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강조하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룬 6대 신산업, 즉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5G, AI, 제약산업의 핵심 기술은 모두 삼성그룹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안목입니까? 지난 수십 년 전에 앞날을 내다보고 각 산업에 들어갈 핵심 기술을 장악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앞으로의 경제전쟁에서의 승리가 이 삼성그룹이 반쯤 확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대 신산업 관련 상장사를 모두 분석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는 한 우수한 기업군이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6대 신산업을 분석하고 관련 기업을 모두 세세히 보면서 이 그룹은 세계 최고의 그룹이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보배와 같은 그룹이고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6대 신산업 분석을 다 마치고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대 신산업과 관련 상장사들을 이해하려면 제가 수주 동안 방송했던 지난 방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 사례 하나만 가지고 삼성그룹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달굴 것을 보는 자율주행 전기차의 사례가 좋겠네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 왔는지 또 미래를 석권하기 위해 행동해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모빌리티 시대라고 불리며 대표적인 모빌리티 수단이 핸드폰과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은 과거 내연기관차 시대와 다르게 자율주행 전기차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이를 자력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느냐, 몰락하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언제 자신의 적이 될지 모르는 타국 회사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 표를 보면
구독자분들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의 핵심인 각 부분에서 삼성그룹은 다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또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2016년에 하만사를 인수하여 이미 차량용 정장 사업에 진출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급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차 관련 모든 상장사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성그룹이 결국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겠구나. 삼성그룹은 애플처럼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미래차를 만든다고 선언한다고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선언한 것은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접고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LG전자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전기차 만들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방송 누가 자율주행 전기차를 더 잘 만들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폭등했던 현대차, 기아차와 그리고 오늘 이슈의 주제인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와 투자 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소개하였지만 최근 급변동한 주가를 반영하여 다시 추정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미 과대평가된 상태입니다. 세계적 투자가들이 만든 투자 지표를 보더라도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EPS를 BPS로 나눈 값이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투자할 만한 수준이 되는데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0.3, 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주가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투자 지표도 모두 최고 기업답게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최고급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투자 지표 관련 설명은 아래에 표시된 이래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가 3,100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튜버 특히 펀드 관계자들은 심지어 5,00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00여 신산업 기업 관련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 기업의 실적이 코로나에도 점점 좋아진 것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던 작년 2, 4분기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우리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 보아도 최근에 일반 제품의 수출 향상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은 중국에 대한 제재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중국의 값싸고 질적 수준도 향상된 가전제품, 또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세계 유수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각종 값싼 소비재 등이 최대 소비기군 미국과 주요 수출 시장에서 막혀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지난 3분기, 4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에는 겉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중국을 견제하던 행정명령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기에 내년부터는 중국과 경쟁하는 제품은 엄청나게 고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허리띠 단단히 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때 이제는 삼성전자와 그 관계회사, 최우수 협력사의
우리가 집중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 방향이 지나친 편견인지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기준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워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몇몇 종목에 투자한다. 그리고 통상 우량 기업은 사업 독점성을 가진다.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안정적 수익을 낸다면 더욱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어야 한다.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택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일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어야 한다. 주주 중심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등을 그는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우수 협력사에 투자한다는 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워렌 버핏은 투자를 피해야 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경쟁이 치열한 상품형 기업, 즉 항공사, 자동차, 제지사 등에는 투자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제품에 올인하는 기업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투자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군입대를 앞둔 아들 녀석이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하며 의논하길래 저는 두말 않고 삼성전자를 시장가로 모두 사두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내가 제대할 무렵에 2배가 되어 있을 테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에 매입되었느냐고 확인해 보니 89,200원이었습니다. 황소장 TV와 이래투자연구소는 국내 상장사 2,000여 개 종목을 모두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즉시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기관 개인 포함하여 국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구독자님께서는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평가 의뢰해 주십시오. 신속하게 분석해서 회신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가운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방송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황소장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요즘처럼 개인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질 것입니다.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애플사와 협력하면 모든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것처럼 호도되는 방송이 반복되고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